자, 교재는 198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자, 이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죠. 자, 그런데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시험에는 직렬 가리지 않고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뭐 경찰 승진, 2번도 경찰 승진, 뭐 3번, 4번 전부 다 경찰 1차, 2차, 그렇죠? 거의 모든 직렬에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승진 문제인데 좀 어렵게 출제가 됐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죠. 갑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 A라 생각하고 총을 발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A가 아니었고 친구 B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사망했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착오입니까? 자, 친구 A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B였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동가치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자,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명중했죠. 그래서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 중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 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결론은 똑같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합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기억에서 B 사망에 대한 갑의 지적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B가 죽었죠? B가 죽었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미수다 X, 무죄다 X. 2번 갑니다. 자, 니은번. 갑이 A가 기르던 애완견을 죽이려고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A가 사망했다. 자, 무슨 착오입니까? 지금 개잖아요. 개하고 사람이죠. 개하고 사람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동가치가 아닌 이가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빗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객체가 아닌 방법의 착오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니은에서 A 사망에 대한 갑의 지적 관련하여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죠. 다르다 X. 다른 것은 구체적에서 방법의 착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은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X. 자, 3번이 좀 어려워요. 3번. 이 디귿번이 어렵습니다. 1번하고 기억번하고 니은번만 잘 맞추면 되는데 3번이 좀 어려워요. 그 3번, 디귿번이 좀 어려워요. 디귿번이 처음 나온 거죠.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 등장한 것인데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요 3, 4번인데 이거 묶어보세요. 묶어보시고 우리 교재 페이지 625를 가보세요. 625를 가보면 교사의 착오가 나옵니다. 교사의 착오에서 거기 22년도 1차 시험 나오죠? 그쵸? 이쪽 구성요건 착오에 배치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은 교사의 착오라서 좀 난이도가 있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빼버렸습니다. 자, 22년도 1차 시험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나왔단 말이죠. 디귿 사례가 나온 것인데 바로 이제 승진해서 그 문제를 베껴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죠. 문제는 비슷합니다. 원래 이런 유형은 옛날에 사시에서 좀 언급되기도 한 것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갑은 을에게 A를 살해하려고 교사를 하였다. 승낙했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인상 차이를 설명받고 A를 향해서 빵 쌌는데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 B였다는 겁니다. 자, 무슨 착오일까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교사했잖아요. 교사. 정범이 을이 A를 살해하려고 빵 쌌는데 알고 봤더니 B였다는 거예요. 정범에게는 무슨 착오가 되겠습니까? 정범은 분명히 A를 살해하려고 빵 쌌는데 정범은 알고 봤더니 A가 아닌 B였다는 거죠. 정범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범에게는 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니까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명중했죠? 명중했으므로 객체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정범 을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갑이야, 갑. 갑에게는 이것이 무슨 착오일까라는 거예요. 자, 밑에 3번 갑니다. 자, 디귿에서 B 사망 관련된 갑의 주책 관련하여, 갑의 주책이네요. 을의 주책이 아닌 갑의 주책입니다. 즉 교사범 갑의 주책 관련하여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객체의 착오로 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B 사망에 대한 갑의 주책 관련하여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객체의 착오로 봤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번이든 4번이든. 자, 이것을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사범인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의 착오도 무슨 착오다? 갑의 착오도 객체 착오다. 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갑의 착오는 방법의 착오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객체 착오로 보는 견해가 소수설입니다. 뭐 굳이 여기서는 다수설, 소수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누는 다수설, 어떤 건 다수설이고 어떤 건 소수설이다. 이렇게 나누는 실익이 없어요. 왜? 두 개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어쨌든 3번을 보면 객체 착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을도 객체고 갑도 객체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자, 이때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에게는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경이 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구체적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발생사실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사실은 쌍둥이 동생 B가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인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객체의 착오인데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게 따랐을 때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에게는 그쵸, 살인죄의 교사범 이렇게 된다. 맞습니다. 어려운데 요 625페이지 꼭 한번 가보세요. 요 문제랑 거의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도표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쵸? 피교사자 을이었죠? 을에게는 객체 착오로 보았죠? 여기. 그쵸? 이 부분입니다. 객체 착오로 봤죠? 당연히 객체 착오로 보죠. 자, 그랬을 때, 자, 교사자에게는 이것은 방법의 착오다. 라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아니다. 이 친구도 객체 착오다. 라는 견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소수설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은 교사한 범죄의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경이 되고, 객체착오로 보게 되면 발생사실에 대한 교사가 됩니다. 어떤 결을 따랐을 때? 구체적 부합설을 따랐을 때. 구체적 부합설을 따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적 부합설을 따랐을 때는 발생사실에 대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 객체착오일 때. 그쵸? 이렇게 된다. 근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준이 약간 어려운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나올까? 내년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22년도 1차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24년도 승진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승진시험에 또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출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나왔다. 근데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시고, 대신 1번, 2번은 뭐 좋은 문제죠. 1번, 2번 좋은 문제고요. 1번, 2번 관련해서는 계속돼서 비슷하게 반복될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2번입니다. 자, 상해죄의 고의로 A를 향하여 휘둘렀다. 빗나갔다는 거죠. 자, 옆에 서 있던 B를 찔러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죠. A, B,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착오? 구체적이죠. 빗나갔죠? 명중한 것이 아니고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입니다. 자, 구체적 사실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과 구체적 결론이 다르죠. 자, 법정적은 어떻게 풉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로 풀죠. 자, A에 대한 상행의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자의 경합이 된다는 견해는 이것은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입니다. 법정적일 때는 아닌 겁니다. X. 자, 2번. 살인죄의 고의로 독약이 든 음료수를 A 집 발송했는데 예상외로 A 아들 B가 마시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A를 죽이려고, 즉 살인죄 고의니까요. A를 살해하려고 음료수를 발생했는데 A가 먹지 않고 그 아들 B가 마셨고 죽은 거죠. A하고 B는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 동가치이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빗나갔습니까? 명중했습니까? 명중한 겁니까? 빗나간 겁니까? A가 먹지 않고 B가 먹었다 했잖아요. 빗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명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방법의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구체적에 따랐을 때는 이렇게 푼다 그랬어요.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범의 상경이 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3번. A를 향하여 발사했는데 빗나갔다. 유리창이 깨졌다 하는 거죠. 자, A와 유리창은 가치가 다르죠. 그쵸?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재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빗나갔다 했죠? 명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의 착오죠. 자, 그랬을 때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죠. 근데 지금 법정적을 물어보고 있네요. 법정적에 따랐을 때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재물손괴죄의 상경이 된다. 법정적에 따랐을 때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이잖아요. 과실범. 근데 여기서는 과실범 얘기를 하지 않고 재물손괴죄 고의범 얘기했네요. 이 부분이 틀렸죠. 과실손괴인데 과실 재물손괴인데 손괴인데 과실범은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가 됩니다. 뭐밖에 안 돼요? 살인죄 A에 대한 살인 미수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A를 살해하기 위하여 골목에서 칼로 찔렀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하였다. 판례에 따랐을 때 자, 이런 죄가 된다. 맞습니까? 판례에 따랐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살인죄의 아버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즉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15조 1항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죠. 그 말은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존속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살인이 됩니다. 15조 1항에 따라서 자, 이런 죄가 되는 것이지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경찰 1차 문제입니다. 바르게 된 것은 1번입니다. 모두 옳은 지문이네요. 동그라미. 자, 기억번.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살해하였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죠? 이것과 같은 문제잖아요. 4번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못했죠?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살인이 됩니다. 2번. 자, 갑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사했는데 빗나갔다. 친구 B가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죠? 그럼 무슨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빗나갔죠? 무슨 착오? 방법의 착오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법정적에 따르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이므로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옳은 지문. 디귿번 갑니다. 사냥을 나온 갑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A로 알고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했는데 실상은 사냥개였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죠? 사냥개죠? 사람하고 사람과 개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 착오이죠.
빗나갔습니까? 명중했습니까? 명중했죠. 그래서 객지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다. 같죠? 같습니다. 1번 이웃 A입니다. 상해할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갔다. A 개가 맞아 다쳤다. 자, A와 개죠. A와 개는 가치가 다르므로 추상적 사실 착오입니다. 빗나갔죠? 그래서 방법의 착오가 되죠.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죠?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추상적에서 객체, 추상적에서 방법, 추상적에서 객체 방법은 구체적이든 법정적이든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디귿번 결론이 같다. 맞고 리을번도 두 가지 학설은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같으므로 모두 A에 대한 상해죄 미수가 된다. 이 법은 맞아요? 자, 두 가지 학설은 뭐라고 봅니까? 인식에 대한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괴죄 부분은 과실손괴이기 때문에 과실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인식에 대한 미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 미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옳은 지문이죠. 좋은 문제입니다. 1차 문제 잘 냈어요. 좋은 문제예요. 역시 그 대학 교수 학자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시험 베껴온 것도 아니고요. 거의 뭐 정성 들여서 많이 출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기억보는 뭐 워낙 많이 출제된 지문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합니다.